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1,300원 위에서 계속 놀고 있었는데 왜 요 근래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주식시장도 안 좋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드리고요.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 지금 주식시장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왜냐,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이나 아니면 국제 정세가 지금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아니면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랑 뭐 코스닥이랑 뭐 오늘 좀 많이 내렸고요. 특히나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기차 화재도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많이 좀 악재로 계속 작용하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몇 주 전에, 2주 전이었나, 이 기사가 났었죠. 위기 대비 달러 확보, 원화 표시 외평채 21년 만에 부활. 이게 원화 표시 외평채가 발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국도 달러의 이 가치를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21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1년 전에 보면은 이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을 때 오히려 그 후에 달러 가격은 더 내려갔다. 원래 달러 가치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때도 더 내려갔거든요. 지금도 원화 표시 외평채를 이렇게 발행한다고 했지만 지금 달러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향후 저는 뭐 단기간이라고 하면 뭐 1, 2년 동안은 달러 약세가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추세를 보면은 달러 약세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몇 개 있거든요. 그게 한 6가지 가져왔는데요. 첫째는 미국 경제 지표가 지금 나오는 게 살짝 부진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 특히 고용이 지금 살짝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물가 상승률은 뭐 그냥 웬만한 그냥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가 조금 약하죠. 소비가 좀 약해지고 있고,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미 연준에서 지금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은 뭐 이미 안 한다고 했고요. 인상보다는 인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하를 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 연준에서 통화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거의 100% 같은데, 이게 0.25였는데 원래는 0.25 정도 하겠다, 금리 인하를.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0.5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달러의 가치가, 매력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왜냐, 0.25인 줄 알았는데 이 0.5까지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만큼 달러의 이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달러의 이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주요국 경제 회복 아니면 통화 회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일본을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청산되고 있잖아요. 언와이드라고 하죠. 청산이 되면서,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금리를 올렸잖아요. 한두 달 전에 금리를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다가 이제 엔화로 다시 달러 가치가 지금 하락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팔고 엔화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엔화 가치는 또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청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달러가 또 더 내려온다고 하면은, 달러 값어치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결국에 엔캐리 청산은 더 가중될 수가 있다. 왜냐, 요즘 요 근래 들어서 지금 뭐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이런 주체가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나 이런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있던 미국 국채도 계속 팔았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재정 뭐 발행을 많이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부채는 엄청나게 늘려놨거든요. 그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일본에서 많이 사줬는데, 그 일본이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한다고 점점 이제 국채를 팔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쇼크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 부채, 미국이 지금 부채 발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부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몇 경원 수준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자만 해도 몇십 조를 내고 이렇게 하는 지금 실정인데, 이거 보면서 좀 걱정이 된다. 왜냐, 앞으로 향후에 미국의 국채 있잖아요. 국채를 사줄 주체가, 예전에는 중국이 많이 사줬는데 중국도 이제 오히려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안 사준다. 아니면 뭐 사우디도 안 사주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페트로달러도 이제는 계약을 연장 안 했죠. 그래서 페트로달러도 안 되고, 그래서 달러의 유통 이런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 흐름 변화도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을 벗어날 경우 달러 수요가 줄어들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아요. 국채 수익률이 이제는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자가 내려오면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어차피 지금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랑 뭐 중국이랑 이런 데가 국채를 안 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달러가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금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정치, 이것도 중요하죠. 경제적 불확실성,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이해 지역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정을 회복할 경우 투자자의 달러를 벗어나 다른 통화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것보다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브릭스 있잖아요. 브릭스 경제 체제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원래 하나로 묶는 달러 경제 체제였는데, 이제는 미국에 대항하는 브릭스가 점점 나오고 있다. 뭐 러시아, 중국, 인도, 뭐 브라질, 그 다음에 남아공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나라들이 지금 보면은 브릭스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여기에 뭐 터키도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블록이 점점 커지면서 달러의 이 상대적 통화적 통용성은 줄어드는 거겠죠. 물론 달러가 메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달러도 그렇게 많이 믿지 않거든요. 어차피 화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러를 원화보단 좋겠지만 많이 들고 있는 것도 그것도 그냥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브릭스가 이렇게 지금 달러를 대항해서 이렇게 경제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통화를 발행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금이 뭐 40% 50% 들어가고 원자재가 뭐 50에서 60 들어가는 통화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금은 지금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에 금이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거는 미국 국채 발행, 미국 부채가 갑자기 늘어난 이런 시기에 금 가격은 계속 늘어났다. 왜냐, 미국이 지금 뭐 금리 인상은 했지만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해서 이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하면서 결국에는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타고 금도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은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팔면서 금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금이 이제는 이제 통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금 기반의 브릭스 통화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10대 국가별 금 적립금을 보면 톤땅으로 보면은 미국이 1등이고요. 8,133이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3,452, 이탈리아가 2,451, 프랑스가 2,436, 러시아가 2,332, 중국이 2,262. 근데 러시아,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금을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금들도 뭐 페이퍼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 진짜 실물로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혹시나 공갈을 쳐서 실물이 없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금태환 체제 있잖아요. 금태환 체제를 갑자기 철회했을 때 달러 가치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프닝도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왜냐, 현물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정세가 지금 어지러워요. 지금 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밀고 들어갔잖아요. 크루스크라고 해서 여기를 들어가서 지금 국지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 본토를 들어간 거거든요. 러시아도 원래는 솔직히 전쟁인데
외에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해서 돈바스 지역에 들어가면서 거기를 그냥 분쟁을 완화시키겠다 그런 명분으로 들어가서 전쟁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해버렸으니까 러시아는 또 본토를 공격을 받으면은 핵 사용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지극히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자극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참지 않고 보복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크게 확산될 수도 있는 이런 좀 중요 사안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시하고 있어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까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벨라루스가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벨라루스가 군대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도 들어간 것 같으니까 벨라루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 러시아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 태세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보로 지금 미국의 해군이 지금 전체의 3분의 1이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아시아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서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중동의 긴장감도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달러 약세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이브라임 트라오레가 이 아프리카가 원래는 세계은행과 IMF 그 다음에 유럽의 이런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경제 개발을 했는데 매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은행과 IMF, 유럽 이런 데에 자금을 필요하지 않다. 대출도 없이 우리 경제를 일으켜 보겠다. 왜냐? 우리는 자원이 많고 이 자원을 수출을 하면은 결국에 우리도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 근데 그걸 도와준 데가 어디냐? 브릭스 쪽이다. 러시아, 중국이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런 걸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브릭스 경제 체제에서 아마 이거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면은 서방에서 독립을 하고 이제는 좀 더 이제 큰 이런 경제 발전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아프리카가 뜰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더 뜰 동네는 어디냐? 아프리카, 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 이쪽으로 더 뜨겠죠. 왜냐? 유럽은 너무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은 이제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죠. 너무 많이 발전해서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이긴 한데, 그런 거 보면서 결국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동네는 어디냐? 이런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남미 뭐 이쪽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아시아 쪽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인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국이랑도 어떻게 거래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점점 이 세상이 서양에서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구나. 이 세계 중심의 축이 이렇게 넘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 중국인 한 명이 미국에서 높은 가격에 놀랐다고 이렇게 하면서 간단한 아침 식사가 미국에서는 194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동일한 아침 식사 비용으로 7달러도 안 됐다. 이게 뭐 단순 비교는 아니고 약간 중국을 띄워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미국의 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단순 비교만 해봐도 이 10배가 넘어가는데 이게 차이가 10배가 넘어가고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미국의 물가는 진짜 비싸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맥도날드가 5달러 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게 다 이런 게 너무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미국의 서민들도 이제는 지갑을 닫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예의주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미국의 경제도 그렇게 썩 엄청나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충분히 있구나. 이거를 배제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이거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진짜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아이러니하다. 지금 보면은 이 공산주의라고 우리가 그렇게 욕하던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욕하던 중국은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시장에서 진열을 해놔도 훔쳐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면서 훔쳐가지 않는데 지금 보면은 자유주의를 표방했던 이런 서방 국가들, 특히나 영국도 지금 폭동으로 이런 게 그냥 가져간다고 하죠. 이런 가게에 있는 거. 영국 아니면은 미국 중에 일부 주가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미국에도 일부 할렘가나 이런 일부 주에도 이렇게 자물쇠를 안 해놓고 이렇게 놔두면은 다 훔쳐간다고 합니다. 좀도둑이 이렇게 훔쳐가 버리니까 자물쇠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자유주의와 평등을 내세운
이런 국가들이 왜 이렇게 변했냐. 우리가 뭐 차별하고 그다음에 공산당에 뭐 이런 독재를 한다는 이 국가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걸 진열해놔도 훔쳐가지 않는데, 참 이런 거 보면서 한국도 그렇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거의 훔쳐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좀 특징일 수도 있겠다. 아시아 사람들이 결국에 이런 거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가를 가져가려고 하고 그냥 이렇게 진열한 거는 웬만해서 잘 훔쳐가지 않는다. 이런 질서 의식까지 보면서 어디가 더 선진국인가 이거를 좀 한 번씩 생각해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는 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 갈 때도 진짜 좀 많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소매치기나 이런 게 그런 거 보면서 그 아시아 쪽은 이러지 않고, 특히나 한국은 뭐 카페에 그냥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심지어 지갑을 놓고 가도 웬만해서 훔쳐가지 않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럼 바로 훔쳐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세상이 바뀌었구나,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진짜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복잡한 세상과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지금 올라갈지 폭등할지 폭락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이 정도 원칙을 한번 제가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기. 지금 뭐 세배 레버리지 하시고 싶죠? 세배 레버리지 웬만하면 지금은 하지 마셔라. 그리고 현금 비중을 갖고 있자. 현금도 여러분들 종목입니다. 현금도 폭락할 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은 그 수익률 방어가 되면서 결국에 이익이죠. 이게 하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현금도 비중을 갖고 있고요. 현금도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금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왜냐,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은 금이 이제는 점점 더 중요한 자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ETF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S&P 500 위주로 분할로 떨어질 때마다 하락 시에만 분할 매수해보자.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를 그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락할 때 폭락할 때 있잖아요. 이때 분할로 들어가셔라. 한 번에 많이 지르면은 진짜 세배 레버리지는 골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환율 하락 때문에 지금 겪게 될 이런 주식시장 분위기를 한번 분석해봤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